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픈 AI의 어시스턴트 API 펑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udy me. 이 페이지를 보시려면요. catchup.langchain.streamlit.app으로 오셔서 맨 밑에 오픈 AI 어시스턴트 API 펑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글에서 오픈 AI 로그인을 검색하시면 로그인 링크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챗 GPT 말고 API를 선택하시면 이 어시스턴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Grace, I am your assistant. 여기서 어시스턴트를 누르면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두 개의 어시스턴트가 나옵니다. 이 갈릴레오는 이 UI를 통해서 만들었고 Math Tutor and Transformer Expert는 소스 코드를 통해서 만들었죠. 어시스턴트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요. 여기 대시보드를 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시스턴트의 갈릴레오를 선택하면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Math Tutor도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툴스가 세 가지가 있죠. 코드 인터프리터, 파일 서치. 이 Math Tutor는 이 두 가지 툴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갈릴레오는 이 코드 인터프리터 이 한 가지 툴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체크는 두 가지가 다 되어 있네요. 뭐 이렇게 체크하시고 파일을 업로드해서 사용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있는 기능이 바로 functions 기능이죠. 이 functions 기능은 이 세 가지 툴 중에 유일하게 이 UI 환경에서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소스 코드를 사용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앱을 먼저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오픈 AI API 키를 넣으시고요. 모델은 4o mini나 GPT-4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Create Assistant를 하시고요. 여기 이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어시스턴트와 스레드가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리프레시를 하면 뉴스 서머라이저가 생성된 것이 보이죠? You're my new assistant. 여기서 보이는 것이 어시스턴트 아이디와 thread ID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어시스턴트 아이디는 여기에서 표시가 되는데요. 이 thread 아이디는 여러분이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스 코드 내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일단 이것을 다른 곳에 복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아이디와 thread 아이디가 생성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사용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어시스턴트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고요. 이것을 사용하시려면 newsapi.org의 API 키가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 API 키를 넣고요. 그 다음에 아까 생성됐던 어시스턴트 아이디를 넣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thread 아이디를 넣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토픽을 넣으시면 됩니다. 파리올림픽의 한국 관련된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un Assistant 버튼을 누르시면요. 진행 과정들이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이 진행 과정들은 조금 이따가 소스 코드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파리올림픽에서의 한국과 관련된 정보가 뜹니다. 뉴스 기사인데요. 그 기사 제목과 그 요약 내용과 그 다음에 URL 이렇게 뜨죠. 첫 번째는 북한과 관련된 소식이고요. 두 번째는 그 김예지 선수와 관련된 기사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양궁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그런 소식이네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관련된 기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뉴스 서머라이저라는 어시스턴트가 하나 생성이 됐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자세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왼쪽에 사이드 메뉴 쪽을 보시면요. 오픈 AI 어시스턴트 API 펑션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여기서 필요한 툴은 오픈 AI 어시스턴트 API가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Request HTTP Library, JSON, 그 다음에 freecodecamp.org에서 제공하는 정보. 이 소스 코드는 여기에서 얻어왔어요. 뉴스 제목과 디스크립션과 URL을 제공하는 newsapi.org 여기서 API 키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이 페이지는 오픈 AI의 어시스턴트 API로부터 펑션 툴을 사용해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보여주고요. 여기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유저가 토픽을 입력하면 그 토픽과 관련된 뉴스들을 newsapi.org에서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서 보여줍니다. 그 밑에 이 이그젬플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두면 좋을 아이템들은요. 오픈AI 어시스턴트 API 오버뷰를 살펴보시면 되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픈AI의 API 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계정으로 들어가셔서 Create API 키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newsapi.org로 가셔서 여러분의 API 키를 받으시면 돼요. 이곳으로부터 관련된 정보를 받는 방법은 URL의 get 방식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약간씩 좀 다른데 이런 식으로 원하는 정보를 보내주면 JSON 형식으로 답을 받게 됩니다. 받은 답을 처리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다룰 소스 코드의 오리지널 버전은 이곳으로 가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리지널 소스 코드고요. 이 부분에서 약간 원하는 대로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제가 고친 부분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레퍼런스로도 이 소스 코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OpenAI, and also if you want, you can pass the OpenAI key. 여기서 이분이 이 소스 코드를 만드신 분입니다. 영어가 되시는 분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소스 코드를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셨듯이 제이슨 모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제이슨과 관련돼서 자세히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Request HTTP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이 이 소스 코드를 수정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소스 코드를 분석하기로 하죠. 여러분은 여기 아래에 있는 토글 소스 코드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이 앱의 소스 코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복사를 하셔서 여러분 로컬에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저는 편의상 제 로컬에 있는 소스 코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의 다른 앱과 마찬가지로 메인 부분에는 UI 관련된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처음에는 매니저 이퀄 어시스턴트 매니저라고 해서 제가 따로 위에 클래스를 만들어 놨고요. 이것과 관련돼서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은 여기 뉴스 서머라이저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API 키를 받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그리고 모델을 선택하는 부분 여기입니다. 그리고 라디오 버튼 가지고 처리를 하는 부분이 여기예요. 그래서 Create Assistant를 눌렀을 경우에 이것이 실행되고 Use the Assistant를 눌렀을 경우에는 그 아랫부분이 실행이 되죠. 그리고 지금과 같이 Create Assistant Radio 버튼이 선택이 되어 있을 경우 이 버튼을 표시를 하죠. Click this button to get Assistant ID 블라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버튼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이 부분이 실행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보셨듯이 어시스턴트 아이디와 스레드 아이디를 구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 화면이 나오게 되죠. 소스 코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Create Assistant가 아닌 경우에는 이 else 부분이죠. Please input your news API.org API 키가 나오고요. Markdown이 이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는 텍스트 인풋은 바로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은 이 Submit 버튼이 눌려졌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픈 AI와 모델과 뉴스 API 키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죠. 그 다음에 매니저의 Set Assistant Thread IDs를 불러옵니다. 여기서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메시지를 thread에 add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어시스턴트를 런을 하고 컴플리트 된 것을 체크를 한 다음에 그 서머리를 가지고 오죠. 그 다음에 그 서머리를 출력을 하면은 아까와 같은 그런 토픽과 연관된 뉴스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메소드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UI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실제로 이 매니저 클래스와 이 메소드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메인 함수에서 어시스턴트 매니저 클래스를 매니저의 변수에 담았죠. 이렇게 초기화를 했고요. 요거를 가서 보시면 주요 내용들이 다 정의되어 있는 그런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모델 어시스턴트 thread run과 관련된 부분이 초기화됐고요. 그리고 서머리가 담길 부분도 여기 초기화가 됐습니다. init 함수는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생성자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아까 어시스턴트 매니저를 세팅할 때 이미 세팅이 되는 값들이죠. 그 다음에 set assistant thread id가 나옵니다. 그리고 create assistant 메소드가 나오고요. create thread add message to thread, 그리고 run assistant, process messages, wait for completion, 그리고 get summary, run steps. 뭐 이런 메소드들이 쭉 있습니다. The entire back end. 이 function calling assistant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스텝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세팅을 할 때 이미 생성자에 있는 그런 변수들은 다 생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UI에서 여러 처리들을 하고 Create Assistant 버튼을 눌렀을 경우 이 부분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create assistant 이 메소드가 호출이 되죠. 오픈 AI API 키와 모델과 이름 그리고 instruction 이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요 tools 부분이 전달이 됩니다. 이 부분은 바로 스키마 부분입니다. 자, 이것은 아까 뉴스 서머라이저 이 어시스턴트를 실행을 했을 때 생성된 그런 어시스턴트죠. 바로 이 네임 뉴스 서머라이저는 이 어시스턴트의 제목이 됩니다. 그리고 인스트럭션은 이 안으로 들어가서 보실 수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인스트럭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툴스는 바로 이 부분에서 정의된 이 스키마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바로 이 안에 다 있는 것이요. 바로 펑션이고 name은 get news고 그 다음에 description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스키마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키마 정보도 이 소스 코드에서 같이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 이름이 get news에서 여기도 get news가 있고요. 지금 현재 get news 툴 한 가지만 있습니다. 멀티플 펑션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스키마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보내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펑션이 여러 개가 생기게 될 겁니다. 오늘은 가장 간단하게 심플한 기능들만 알아보기 위해서 소스 코드를 만든 것이니까 하나의 펑션만 사용이 됐습니다. 그럼 이 create assistant 메소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create assistant 메소드로 들어가서요. 전달된 파라미터들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tools는 조금 전에 보셨던 바로 그 스키마입니다. 클라이언트에는 오픈 AI를 이렇게 세팅을 하고요. 그럼 오픈 AI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모델을 사용할지 이 모델을 여기서 세팅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가 어시스턴트 관련된 작업인데요. 만약에 이 셀프 어시스턴트가 아무것도 없다면 아까 전에 초기화만 되어 있고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게 되어 있죠. none이라고 다 잡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if문 안으로 지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오브젝트이란 변수 안에 이 부분을 넣게 되죠. 여기가 바로 어시스턴트 API에 있는 create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create 함수를 사용해서 name과 instruction과 tools와 그리고 모델을 전달을 하면 아까와 같이 어시스턴트가 처음에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생성된 어시스턴트의 정보가 이 어시스턴트 오브젝트 변수에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엔 어시스턴트 아이디는 거기에서 아이디만 가져와서 따로 여기 변수에 담습니다. 그리고 어시스턴트에 이 어시스턴트 오브젝트를 담고요. 그렇게 되면 어시스턴트가 생성이 된 거죠. 그리고 파란 글자로 어시스턴트 아이디가 출력이 됩니다. 그럼 아까 만들었던 뉴스 서머라이저 어시스턴트를 지우고 다시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이 부분이죠. 이렇게 파랗게 어시스턴트 아이디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는 다시 새로운 어시스턴트가 생성이 됐죠. 그래서 WSGA로 시작되는 어시스턴트 아이디가 생성이 됐고요. 그게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레드도 생성이 됐죠. 그 스레드 아이디가 여기서 생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신 화면은 바로 여기까지 실행이 된 거죠. 파란 글씨로 스레드 아이디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스레드 아이디는 어디에서 호출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바로 여기에서 호출이 되어 있습니다. Create Assistant 버튼을 눌렀을 경우 이 Create Assistant 메소드가 호출이 되고 곧바로 Create Thread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이 메소드와 이 메소드 여기까지 지금 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Thread ID까지 표시가 되어 있고요. Use Gina. She's my assistant.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이죠. Use the Assistant 버튼을 클릭을 해야죠. 그 다음에는 News API와 Assistant ID와 Thread ID 그리고 토픽을 전달을 하면은 진행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다시 밑에 메인 함수를 한번 보시죠. Create Assistant 버튼이 아닌 다른 버튼이 눌려졌을 경우 실행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모든 내용들을 유저가 입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Submit 버튼을 눌렀을 경우 그 다음에 실행이 되게 되죠. 그 다음에 실행되는 것들이 바로 Set Assistant Thread ID, Add Message to the Thread, 그리고 Run Assistant, Wait for Complete, Get Summary, Run Steps 이런 메소드들이 차례대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Set Assistant Thread IDs는 바로 이 부분이죠. 어시스턴트 아이디와 thread ID 그리고 API 키 모델 이 정보들을 받게 되어서요. 클라이언트에서는 이 오픈 AI를 세팅이 되고요. 그리고 모델이 세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시스턴트 아이디가 여기 그리고 thread ID가 여기에서 세팅이 되고요. 그럼 모든 것이 다 세팅이 이루어졌다면 만약에 어시스턴트 아이디가 있다면 이 어시스턴트의 self client beta assistant retrieval 이 메소드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retrieve 메소드는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 API를 좀 찾았는데요. 이게 아직 베타 버전이라서 그런지 관련된 API 정보는 웹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여기에 예제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LangChain Agent OpenAI Assistant Base, 이 기본적인 소스 코드들입니다. 여기에서 메소드의 사용 용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는 초창기 작년 11월 달에 나왔던 베이스 소스 코드고요. 2024년 4월에 아마 이게 업데이트가 되어 있을 텐데 버전 2 베이스 소스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관련된 그 예제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은 이 페이지의 사이드 메뉴 부분에 제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 여기를 통해서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retrieve 메소드를 사용해서 어시스턴트 아이디와 그 다음에 thread 아이디를 셋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를 호출한 부분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 부분이 끝났으면은 다음에 이 thread의 메시지를 얹을 차례입니다. 롤은 유저이고 콘텐트는 이 뉴스에 대해서 이 인스트럭션은 아까 받은 인스트럭션이죠. 그리고 이거를 한 줄 한 줄 표시를 해라. 그리고 가능하면은 URL이 있으면 URL도 같이 표시를 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 전달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한번 보죠. 해당 스레드가 있다면 스레드는 지금 생성이 되어 있는 상태죠. 여기에서 message create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메시지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스레드 아이디를 전달을 해야 되고요. 그래야지 이 메시지가 해당 스레드에 할당이 되는 거죠. 네, 롤, 아까 있는 롤과 콘텐츠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은 스레드에 메시지가 전달이 되게 된 겁니다. 다시 요거 콜 한 부분을 가죠. 그 다음에는 런을 할 차례죠. 메시지가 올라갔으니까 런을 하면 됩니다. 인스트럭션은 summarize the news about the instruction 위에 정해져 있는 그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run assistant를 다시 한번 보죠. 여기서 thread와 assistant 아이디가 있다면은 thread run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runs create 메소드로 합니다. thread id와 assistant id 그리고 instruction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럼 이 assistant가 run 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run을 했다면 이 작업이 complete 될 때까지 기다리죠. 이때 바로 news API 키가 전달이 됩니다. 이 부분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보시도록 하죠. So wait for completion이 나오고요. thread와 run이 다 세팅이 되어 있다면 3초마다 한 번씩 이 과정들이 실행이 되게 되죠. while문은 무한 루프로 가는 것이고 여기 3초마다 한 번씩 이게 실행이 될 겁니다. 처음에는 이 runs를 retrieve 하죠. 그래서 이 thread가 run이 될 겁니다. 이때는 thread id와 run id가 전달이 됩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Paris Olympic USA라는 토픽으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ssistant ID, Thread ID, Add Message to Thread, Run the Assistant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Status is required action, Function calling now 이 부분이 표시가 되죠. 아마 지금 방금 우리가 봤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Wait 부분이 계속 나타나기도 하고요. 소스 코드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죠. Print 부분은 바로 이 터미널에 표시가 되는 부분이죠. Run status.model.dump.json은 이건 여기서 받은 정보를 JSON 형태로 바꿔주는 거죠. 들여쓰기가 4개인 JSON 형태로 바꿔준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을 이해하시려면 이 스테이터스에 대해서 알아셔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뤘던 이 PPT 화면에 보시면 스테이터스 관련된 항목이 여기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 링크를 누르시면은 스테이터스 관련된 설명이 있는 페이지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예, 바로 이 화면입니다. 이것은 thread와 관련된 스테이터스고요. created, in progress, required action, completed 뭐 이런 스테이터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while 문에서는 3초마다 계속 실행이 되면서 이 스테이터스들을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complete 될 때는 이것을 표현을 하고 required action일 경우에는 이것을 그리고 다른 것일 경우에는 waiting for the assistant to process 이 메시지가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메시지가 출력이 됐죠. 바로 여기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6번째로는 이 상태가 바로 requires action status였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출력이 돼서 call required function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런 파라미터가 전달이 되고요. 이 메소드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call required functions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required actions하고 news API 키가 전달이 됐죠. 그 다음에 tool output은 아무것도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뭐가 채워지겠죠. 그 다음에 required action tool calls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 액션은 특정 도구 호출에 대한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고요. 이 required action에서 이 required actions라는 딕셔너리에서 tool calls라는 키에 해당하는 값을 계속 반복하게 되죠. function name은 액션의 function과 name이 되는 거고요. argument는 JSON을 로딩하는 거죠. 그래서 function name이 get news이면 바로 요 if문 안의 것을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output을 담는데 바로 get news 함수에서 return 받은 값을 받게 되죠. 여기서는 news API 키와 topic argument 이 topic을 전달을 합니다. 이 topic은 아까 유저가 입력을 했던 것이죠. 여기에서는 Paris Olympic USA가 될 겁니다. 그럼 이 get news를 한번 봐야 되겠죠. 예, 바로 이 get news 부분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툴입니다. 지금은 get news라는 툴 하나만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것이 어시스턴트가 사용하는 유일한 툴이죠. 이 예제에서. 그래서 get news 함수를 보면은 URL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아까 news API org에 가면은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칙이 있었죠. 바로 이게 바로 그 규칙 중에 하나이고요. 5개의 뉴스가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URL로 이거를 보내죠. 이 topic하고 API 키하고 같이 보내면은 이 리스폰스의 API에서 보내준 대답이 저장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성공적이라면 200이라면 성공적이죠. 이것을 JSON 형식으로 만들어서 articles를 넣죠. 그리고 final news라는 이 변수에 이제 담게 되겠죠. 그래서 그 article 숫자만큼 이 포문이 돌게 될 겁니다. 그래서 source name에는 이 source와 name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기자 이름과 기사 제목과 그리고 요약본, 그리고 URL, 그리고 언제 이게 퍼블리시 됐는지, 그리고 내용은 전체 내용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이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로 이렇게 합치게 되는 거죠. 줄바꿈을 통해서 하나 합쳐서 이 타이틀 디스크립션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널 뉴스에 이 타이틀 디스크립션을 추가를 하는 거죠. 밴드를 해서 전체 이 아티클 수만큼 이 포문이 돌면 최종 값을 파이널 뉴스에 담아서 리턴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툴이고요. 뉴스를 전달받기 위해서 우리가 생성한 get news라는 툴입니다. 이 부분에서 콜을 했던 거죠. 그럼 아웃풋에 그 전체 내용이 담겨져 있을 겁니다. 그럼 그것들을 툴 아웃풋에 attend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게 되죠. 그래서 이 과정이 바로 submitting output back to the assistant 이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7번에 이 부분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아까 while문으로 다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7번까지 표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는 3초 후에 다시 이 부분을 체크하겠죠. 근데 아무런 변동이 없어요. complet도 아니고 required action도 아니면 waiting for the assistant to process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3초 동안 아무런 그 변화가 없고 이 작업을 진행을 했겠죠. 뉴스를 받아오는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좀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진행이 다 되고 난 다음에는 completed로 스테이터스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3초 후에 다시 체크를 할 때 스테이터스가 completed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출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process message라는 메소드가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while문을 끝마치게 되는 거죠. 그 process message를 한번 볼까요? 예, 여기서는 이 함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메시지를 프로세스하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thread가 있다면은 이 부분이 실행이 되죠. 이 list라는 함수의 list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처리가 된 것을 이 messages에 담습니다. 그리고 summary 변수는 지금 현재 빈 것이고요. 여기서 이 데이터에 가장 첫 번째 것을 담습니다. 바로 최근의 메시지겠죠. 여기서 롤을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이 대답을 여기에 뽑아냅니다. 그 다음에 그 summary라고 해서 여기에 그것을 출력을 하죠. 코맨드 라인에요. 그 다음에 서머리에다가 이것을 append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마지막에 받았던 그 메시지가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표시가 되죠. 바로 10번 message has been processed겠죠. 그럼 메시지는 다 처리가 된 겁니다. 그럼 다시 이 프로세스 메시지를 호출한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completed일 경우에 요거를 호출을 했죠. 그래서 메시지까지 다 처리가 된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합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다 처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wait for completion을 호출한 부분으로 다시 가야 되겠죠. 바로 이 메인 함수에서 이 부분이 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작업이 다 complete 됐죠. 그러면 이 summary에 지금까지 받았던 그런 데이터들을 담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출력을 합니다. 이것을 출력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5개의 뉴스 기사가 수집이 됐습니다. 이번 페리스 올림픽에서의 미국의 활약상에 대한 그런 기사들이고요. 이 링크를 누르시면 해당 기사를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기사 모음집이네요. 그리고 요 링크에는 요 기사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대답을 출력하고 난 다음에 run steps라는 정보가 있는데요. 요 정보는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게 그 내용이고요. 요게 출력된 내용입니다. 요것들을 복사를 해서 보기 편하게 제이슨 뷰어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죠. 여기에 복사를 해놓고 포맷을 한번 시킵시다. 여긴 여러 가지 스텝이 있어요. 첫 번째 스텝은 요것이고요. 스텝에도 따로 아이디들이 다 부여가 됩니다. 이 스텝은 이 어시스턴트 아이디에 부여가 된 것이죠. 그래서 AC6DCG 이게 어시스턴트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AC 바로 봤던 바로 방금 그 아이디죠. 그리고 언제 컴플리트 됐는지, 크리에이션 언제 됐는지 정보가 있고요. 여기서 처리된 것은 메시지 크리에이션 스텝 디테일스입니다. 메시지 크리에이트과 관련된 그런 여러 디테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 스텝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스텝이에요. 그다음 어시스트 아이디는 또 같고요. 생성 시각 그리고 컴플리트된 시각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다른 스테이터스들은 관련된 정보가 없습니다. 페일된 적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스테이터스는 complete였던 스테이터스입니다. 여기서 디테일을 보시면 tool calls step details 이거는 바로 툴을 콜했을 때의 스텝들이죠. 여기는 메시지를 크리에이션 할 때 스텝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토픽이 페리스 올림픽 USA이고 거기과 관련된 정보가 여기 다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자세한 스텝들에 대한 정보들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run steps를 출력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가 오픈 AI의 어시스턴트 API의 그 펑션 콜링과 관련된 그 소스 코드를 다 본 겁니다. Be sure to like and subscribe. 여기서 어시스턴트 AI에서 제공되는 소스 코드도 있는데요. 그 소스 코드를 그대로 따라 하다 보면은 이 부분에서 좀 많이 걸려요. 이 스키마를 만드는 것에서 좀 많이 걸리는데 요걸 만드는 작업이 아마 좀 어려운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미 누가 만들어 놓은 소스 코드를 가지고 공부를 한 것이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의 필요에 맞게 이 펑션 콜링을 이용을 하시려면 아마 이 스키마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리서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오픈 AI의 어시스턴트 API 두 번째 시간인 펑션 콜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펑션 콜링 기능을 이용해서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실행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소스 코드도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좀 더 복잡한 작업에서는 에이전트를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오픈 AI에서는 바로 어시스턴트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실제 랭체인이나 다른 부분에서는 에이전트라는 말을 사용했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어시스턴트와 다른 데서 사용하는 에이전트라는 말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복잡한 작업에서 어떤 식으로 에이전트가 활용이 되는지 랭 그래프나 아니면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attle Space Needle.